차이나 전기차가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 벌써 30% 가까이 빠집니다. 약 21,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위에서 잡으신 분은 손실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 투자 전략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이나 전기차 혼자만 유독 빠지는 걸까?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나스닥,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같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입니다. 최근 모습을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전기차 업종이라고 하면은 같은 성장주예요. 이 나스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차이나 전기차 끝도 없이 빠졌죠. 반면 테슬라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반등하고 있는 이 나스닥의 흐름을 같이 테슬라는 따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차이나 전기차만 주구장창 빠지는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최근에 이 사건이 좀 컸습니다. 미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33개 중기업에 대해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를 했다. 중화권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바이오 기업은 하루 만에 33%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어요. 이런 영향이 중국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바이오, 전기차 ETF 모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보여드린 급락의 이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스닥이 아까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성장주 할인율을 증가시켜서 현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성장주에 타격을 주는 이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죠. 또 원재료 비용 증가. 제조업체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마진이 줄어들어요. 이 가격을 올리던가 상품 가격을 올리던가 마진을 줄이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체에는, 전기차 제조업체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고성장한 부작용, 기저효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이슈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볼게요. 만원대 상장, 출렁임을 거쳐서 2만원대까지 2배가 올랐어요. 2020년 12월부터 2년 만에 2배가 간 거죠. 이런 단기간 성장은 분명히 이런 하락 조정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일단 하락하는 모습, 하락 추세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도 돈을 크게 잃지 않을 수 있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이게. 이 차이나 전기차 ETF 하락 추세 구간에 와 있다. 모든 이평선이 전부 다 데드크로스가 났고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주가에서 기술적 분석상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일봉상 241선, 이것도 깼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군데 지지 저항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이 구간, 여기가 깨졌을 때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지금 빠진 거고, 이렇게 지지 구간을 그려드렸어요. 특히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하고 지지가 강력한 구간이거든요. 매물대와 피보나치 관련된 지지, 이렇게 지지 구간, 이걸 나눠 놓고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위험 회피 성향, 그리고 나의 차이나 전기차의 보유 비중,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저와 같이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굉장한 기회 구간이 될 거예요. 저도 실제 이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 손실 구간이지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다시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수익 전환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금 비중을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아니면 위에서 한번 팔고 다시 잡는 상황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그냥 계속 존버하면서 하락 충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냐, 또 내가 위험 회피 성향이 얼마나 강하냐,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아래까지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할 거냐. 아래에서 했을 때는 혹시나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혹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점에 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적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공격적인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대신에 확실하게 살 수는 있지만 더 떨어졌을 때 잠정 손실을 견뎌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나서 하락 추세, 적산병이라고도 합니다. 음봉이 연속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음봉의 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거래량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매도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추이는 어떨까?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했죠. 거의 21년까지, 20년부터 21년까지 3배가 증가했어요. 물론 절대 수치로 보자면 100만 대, 300만 대, 550만 대, 올해 예상치까지 보면은 많은 성장을 하지만 이 성장의 성장률, 이 성장의 가파름, 성장주 주가에는 이 가파름이 중요하거든요. 성장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은 무조건 하지만 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성장률, 성장의 가파름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3배 증가, 2배가 좀 안 되게 증가를 하죠. 비중으로 보더라도 3배 가까이, 그리고 2배가 안 되는 그런 추이로 증가세는 꺾이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원대에서 2만원까지 단기에 올랐던 그런 성장률을 단기에 바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025년, 30년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전망, 배터리 수요 전망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장률은 엄청나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의 비율 6배, 7배 성장, 2배 이상 성장, 성장률은 물론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은 이 초입이겠죠. 대신에 이 구간은 리스크도 높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간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익을 낼 구간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을 했더라도. 특히나 이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배터리 시장에서 50%가 넘어요. 중국 50%, 유럽 30%, 미국 13%. 중국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세계 1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바꿔 타고 있습니다. 작년 성장률, 중국 130%, 유럽 73%, 미국 100%. 성장률도 중국의 성장률을 아직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등은 중국 CATL이죠. 우리나라 LG엔솔, SK, 삼성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특허 숫자, 이 LG에너지 솔루션 CATL을 앞서고 있어요. 분명히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국차 업체들 판매량이 테슬라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추격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럼 테슬라를 앞설 것이냐?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부품 확보,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력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진출을 했을 때 그때의 경쟁력, 그리고 자금 확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추세는 나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이나 전기차의 투자 전략인데요. 여러분이 나스닥과 기술주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기죠. 금리 인상의 충격, 어쨌든 20% 가까운 하락을 나스닥이 보여줬었고, 현재 반등은 했지만 앞으로 3월달 이후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올 것이냐, 빅샷 0.5% 급격히 올리고 양적 긴축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냐, 진행이 될 거냐, 여러 가지 앞으로 추이를 봐야 돼요. 결국 나스닥에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면은 차이나 전기차 한번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스닥 반등, 테슬라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 그 외 기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재 상황. 이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여드렸듯이 저는 이 주가 하락 실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이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될수록 저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주가가 혹시 더 빠지더라도 이거는 잠정 손실 구간일 뿐이다. 다시 결국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나의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회피 성향,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 비중에 따라서 비중 조절,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나스닥 금리 인상 추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하죠. 미중 무역 갈등. 2017년, 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아왔었죠. 우리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기차, 특히 중국 전기차라는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주가가 이렇게 가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ETF라는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가진 주식, 더구나 중국 관련 주식이라는 거예요. 중국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한 우리가 감내는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이 필수인 투자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듯이 이런 깊은 하락이 왔다면 또 깊은 상승이 올 수 있다.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금을 보유한 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장기 성장성 담보는 돼 있지만 중간중간에 소음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입니다. 소음을 이겨내는 방법, 혹은 이런 변동성 심한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봤다면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추세가 꺾인 것 같다, 혹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빠질 때 또 다시 사고 오를 때 다시 팔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 투자 비중, 내가 얼마나 여기 성장주에 많은 비중을 투자할 거냐, 위험회피 성향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내 분할 매수 구간을 정하는 거죠. 보수적이다, 아래서 잡는 거고, 공격적이다, 위에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잠정 손실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장기 투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엔 올라가지만 결국엔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야 이 성장의 과실, 주가 상승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결국 성장 과정의 굴곡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플, 성장성의 그 추이, 성장률이 꺾였다 라고 한다면 과감히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은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살한다고 사고 팔란다고 팔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나만의 수익화 모델, 수익 모델,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